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익숙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30일 스페인 마요르카에 위치한 마요르카의 홈구장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모익스를 직접 찾았습니다. 지난 여름 PSG로 이적한 뒤 마요르카 경기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9일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 선발 출전해 82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이강인은 하루 뒤 마요르카로 날아가 옛 전우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하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이강인은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는 자신의 기술력을 활용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싸움에서 훌륭한 임팩트를 남기며 비난받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전반전에는 페널티 지역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크로스가 부정확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후 반대편 오른쪽으로 교체된 그는 박스 안으로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구공민에서는 미드필더에서의 역동성은 부족했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는 깔끔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공헌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바페, 파비안 루이스에 이어 팀 내 평점은 3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유로스포츠에서는 음바페보다 높은 평점이었고 파비안 루이스와 동일한 평점이었습니다. 그는 음바페와 호흡이 잘 맞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소심함 때문에 때때로 부정확함 때문에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경을 쓴 이강인은 지난 시즌 찰떡 호흡을 자랑한 무리키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를 직관했습니다. 프리메라리가 공식 SNS 계정에도 이강인의 직관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마요르카는 엄지를 축혀 세운 이강인의 사진을 공유한 뒤 아주 특별한 재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떠난 뒤 극심한 부진에 빠졌는데요. 이날 경기 전까지 2연패 및 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강등권 언저리에 위치했습니다. 13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겨우 9점입니다. 이강인의 이적과 무리키의 부상 등의 여파로 최근 4경기에선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이날도 전 여친 마요르카의 씁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전반 12분 만에 루벤 알카라즈에게 선제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앞둔 프라츠가 가까스로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1대1로 마쳤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이강인의 방문 소식에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들은 SNS에 에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가두자 당장 납치해 은디아예로 변장시키면 안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2021년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둥지를 텄습니다. 2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6골을 폭발하는 활약으로 PSG의 관심을 끌어 B클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떠나게 될 때 더 규모가 작은 클럽이라 아쉬움이 있었고 나중에는 발렌시아보다 더 큰 규모의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꿈을 이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2년 동안 마요르카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적 후 프리시즌 기간에 불의의 부상을 당하며 우려를 키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완벽히 부상을 털어낸 뒤 소속팀으로 돌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AC밀란전에서 PSG 데뷔골, 4일 몽펠리에전을 통해 리그앙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10경기에 나서며 서서히 PSG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요르카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은 것인데요.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응원 속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경기를 관람했던 영혼의 파트너 무리키의 이강인을 향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모락모락 피어날 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도중 이강인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강인에 대한 진심 어린 발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한 날이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확신한다. 라며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을 담아 이야기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머리를 식힌 이강인은 파리로 돌아가 내달 3일 르하브르 원정 경기를 준비합니다. 한편 지난 뉴캐슬과의 챔스 경기 후 공개된 기자회견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저는 축구가 매우 불공평한 스포츠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스포츠를 존중하지 않고 축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겼어야 할 시합입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의 절반에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골대에 더 많은 슈팅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더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환하지 않으면, 득점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도 우리를 끝까지 밀어준 군중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놀랍네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요. 도르트문트에서 이기면 우리는 1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승부를 거두면 우리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경우 우리는 패배하여 예선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룹을 받았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목표는 도르트문트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어 기자의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는 이강인 선수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를 했고 72%라는 점유율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으로 전진하지 못했고 경기 중에 공을 거의 잃지 않는 이강인 같은 선수도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요? 라며 질문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먼저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만 상대팀도 그렇죠. 그리고 뉴캐슬은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줬습니다. 선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죠. 전에도 한 얘기지만 저는 문제에 맞서는 이강인의 태도나 자세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경기하기도 쉽죠. 모든 게 쉽고 시너지가 나요. 뭔가 꼬여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경기 중 집중력을 98분까지 유지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한 턴오버는 이강인보다 덴벨레가 약 2배 이상 더 많이 저지르며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어 기자는 다닐루, 이강인 등이 선발로 나오는 등 선발 명단의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커서 운이 좋았습니다. 다닐루는 공을 잘 다루기 때문에 함께 뛰었고 우리는 상대를 압도하고 싶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뉴캐슬보다 더 나은 팀이었어요. 2조에서는 우리가 져도 도르트문트전을 통해 16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여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이강인 선발 카드를 썼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혹시라도 조별리그 탈락하면 유로파 출전해야 하는데 두렵지는 않은지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엘리케는 불쾌해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12월 3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리그왕 14라운드 리아브로 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다시 한번 부상 없이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